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의 키워드는 바로 빈부의 격차입니다.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오히려 점점 이 소득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아주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빈부의 격차라는 키워드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것인가? 저는 이 소비 양극화 속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비 양극화라는 개념은 아주 비싼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반대로 아주 저렴한 물건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계속 높아지지만 중간에 위치한 서비스와 물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혹은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말에 아웃백 예약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호텔 뷔페 예약하기가 쉬울까요? 개인적으로는 호텔 뷔페 예약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12월에 서울의 유명한 호텔 단 한 군데도 주말 예약이 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차가 많이 팔릴까요? 그랜저가 많이 팔릴까요? 작년 판매량만 일단 딱 놓고 봐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9천 대가 팔렸고 그랜저가 8만 9천 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진짜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숫자인데, 왜냐면 진짜 그랜저는 옛날에 각 그랜저부터 해가지고 진짜 사장님들 차였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나 젊은 분들이 흔하게 타는 차가 됐어요. 격세지감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서 펜션 예약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5성급 호텔 예약하기가 쉬울까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건 사실 통계로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5성급 예약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명품이나 아주 비싼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뭐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비싼 물건, 비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라든지 노브랜드처럼 가격이 아주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도 정말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설프게 뭐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저렴하지도 않고, 브랜드 자체도 어디 뭐 자랑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게 또 모난 브랜드도 아니고, 이렇게 딱 중간에 낀 어떤 소비재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과연 이 소비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 것인지 혹은 더 심각해질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 로직을 통해서 이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만약에 10,000원짜리 내가 파스타를 먹었는데 뭐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무난하고 서비스도 뭐 좋았어요. 근데 우연히 뭐 이렇게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친구가 되게 근사한 파스타집에 가서 올린 사진을 딱 보는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가격이 딱 2배야. 그래서 좀 고민이 되죠. 이거 한 번 먹을 거면 내가 기존에 가던 파스타집 그냥 2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결혼기념일이니까 한번 가보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니 맛도 훨씬 훌륭한 것 같고 서비스도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실제로 뭐 맛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냉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 좋고 비싸다라고 하면은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음식 사진 여러 개 찍어갖고 SNS에 올렸더니 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한 개인의 인정 욕구가 100%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기존 파스타집을 가는 비중을 뭐 절반으로 줄이든 아예 안 가든 2번 갈 걸 한 번을 가더라도 좋은 경험을 해본 비싼 파스타집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파스타집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매출이 줄어들겠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 쓰다가 재료의 등급을 낮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점점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더 비싼 파스타집을 더 찾게 될 거고, 그렇게 수요가 더 올라가게 된 파스타집은 매출도 늘고 돈도 더 많이 버니까 재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레스토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선순환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고 돈도 더 버는 그런 순환으로 돌입하는 거죠. 즉 이렇게 소비 양극화는 어떤 대중매체의 발전과 그리고 SNS의 일상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인정욕구 충족이라는 심리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저는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뭐 합리적인 소비가 굉장히 대중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호텔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레스토랑 주식을 사야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팔리고 객단가가 훨씬 더 높은 호텔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 양극화가 커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안정성은 높이고 기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주식으로 쉽게 접근을 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 전부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게 아니고 뭐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런 국가에도 명품 브랜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다 사려고 하면은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시스템 문제도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명품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펀드 혹은 ETF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ETF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내에 상장된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라는 ETF가 하나 있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해당 ETF에 대한 소개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엠네스 럭셔리 굿즈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TF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ETF의 컨셉은 이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이 펀드의 전략이에요. 구찌, 나이키, 루이비통 그룹,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들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 종목도 좀 살펴보면은 테슬라, 애플, 디아지오, 루이비통, 로레알, 캐링, 에스티로더, 나이키, 에르메스 이런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상위 탑 10 종목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딱 봐도 정말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물건을 한 번쯤은 소유해 봤을 만한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중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약 33% 정도 되고 프랑스가 한 20%, 독일이 1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영국, 스위스 이런 비중으로 쭉 있는데 아쉬운 거는 한국이 안 보입니다. 좀 아쉽네요. 수익률도 좀 살펴볼게요. 이 럭셔리 굿즈 ETF의 1년 성과는 약 11% 정도였고 그렇게 낮은 성과는 아니지만 이거를 S&P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S&P를 추종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에 약 31%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QQQ를 통해서 투자를 했으면 28%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으니까 명품 ETF만 다 갖고 있었으면 좀 많이 아쉬웠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는 이제 운용 보수 얼마나 되느냐. 해외 ETF들은 운용 보수가 좀 비싼 편이에요. 약 한 0.6% 정도 갖고 있고 환 노출 여부, 당연히 미국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환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명품 관련 ETF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사실 그냥 돈의 힘만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증명이 되는 기업의 주가만이 유지 혹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복잡한 요즘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만약에 많이 하락할 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흐름을 살펴보면은 경기가 불황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명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좀 꺾이더라도 이 기업들은 적어도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는 경기 하락에 대비해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배당주만큼의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부자가 뭐 하루아침에 뭐 2배, 3배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 대비해서 뭔가 미래 성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빅테크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섹터 대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단점 아닌 단점이고, 또 아직은 또 이런 상상까지는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디지털 자산이 실물 자산보다도 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에서는 뭐 명품이며 뭐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비트코인 사겠죠. 정말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런 브랜드, 실물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확 빠지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좀 망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좀 억지로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을 좀 생각해낸 거고, 현실적인 단점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이런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주식 대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다른 주식 대비해서는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명품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바로 이 럭셔리 굿즈 ETF를 사면 될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비슷한 유형의 ETF가 국내 시장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라는 ETF인데, 이 ETF가 동일한 기간 동안의 성과가 무려 28%였어요. 그러니까는 럭셔리 굿즈보다 거의 3배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죠. 그렇다면 비슷한 컨셉인데 왜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 그 비밀은 구성 종목에서 비중 차이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테슬라, 루이비통, 리치몬트 이 세 가지의 종목의 비중 차이를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하나로 글로벌이 9%로 거의 3배 이상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었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리치몬트 그룹도 2배 이상의 많은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위 종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년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중으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상위 탑 10 종목이 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는 상위 탑 10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였는데 이 럭셔리 굿즈 ETF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자산 배분의 차이로 인해서 누적 수익률이 3배 정도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모두 성장주라고 해서 그 결과도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성과가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축구를 할 때도 공격수가 11명 다 채워지면은 매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비수와 공격수의 적절한 밸런스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어쩔 때는 수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투자는 이 자산 배분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만 구성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과도 좋다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성장주는 이 성장에 대한 확신이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여지없이 가차없이 빠지거든요.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